진짜 옥토버는 남은 2주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제가 일전부터 중동의 지정학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공화당 편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지지율이 밀리고 있을 때 불안을 야기해서 트럼프가 민심을 가져오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담은 흔들기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스라엘이 이제 트럼프가 다시 지지율을 어느 정도 가져오는 것 같으니까 미국한테 이란 핵이나 석유 시설은 공격 안 하겠다고 보장을 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근간인 이란의 핵 또는 석유 시설은 공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딱 전달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딱 챙겨가고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갔고,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기등했던 지지율은 지금 폴리마켓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거짐 20%에 가까운 격차를 벌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트럼프 당선이 고조되면서 옵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에 엄청난 베팅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과 기대감이 크립토 시장으로 녹아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번에도 우리는 학습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사실.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한다라고 해도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게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 크립토 시장의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고, 주기영 대표가 본인 트위터에 또 재미난 투표를 했는데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트럼프가 88%로 거진 8배 가까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만큼 암호화폐 지지자들한테는 트럼프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여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까지 이번에 증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유권자들, 그리고 크립토 정책에 친화적인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것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양당 모두 초당적인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 크립토 시장의 성장과 규제에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사전 판매로 무려 500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토큰 판매 페이지까지 마비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식 트위터에는 또 파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밤 트럼프 계정에서 중요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다. 놓치고 싶지 않으면 그의 X 계정을 팔로우하세요. 이런 식으로 크립토 프로젝트를 트럼프가 출시하면서 크립토 플레이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아버리고 어그로까지 확 끌어버리는 이런 트럼프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영악하고 여우 같지만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미국 대선 전에 올타임 하이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충분히 지금 흐름이라면 저도 불가능한 전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뭐냐, 3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도 엄청난 기관 자금이 다시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불리시한 콜옵션 거래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사적 신고점을 대선 전에 갱신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야기되었던 불확실성은 뭐였습니까? 11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컸지만 금세 이 동결에 대한 CME 페드워치의 컨센서스는 5%, 그리고 25bp 베이비컷 확률은 94%로 올라오면서 거진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지배적인 상황이고, 저 또한 이런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 불확실성도 해소됐고, 대선도 어쨌든 크립토에 조금이라도 더 친화적인 트럼프가 우세하게 가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10월부터는 미국의 2025년 회계 연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이 가득 쌓아놨던 재무부 TGA 계좌에 있는 유동성들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연말까지 방출을 하면서 재정 지출로 시장을 부양시키고 살려줄 수 있는 이런 카드 또한 긍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인 유럽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럽 또한 또 한 차례 25bp 인하가 지금 거진 확정적인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를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예측치가 이전 수치에 상회하는 예측치가 나오면서 미국의 소비 시장 견고하다.
미국의 경제는 소비가 거진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근데 소비가 견고하다라는 거, 모두가 걱정하시는 경기 침체, 리세션 없고 연착륙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와주기만 한다면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골디락스 흐름으로 연착륙 시나리오로 잘 갈 수 있는 판을 깔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 역사적으로 10월의 하반기가 상반기 수익률의 2배를 기록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비트코인 패턴을 보자면 10월 1일부터 15일보다 10월 16일부터 31일 이때 더 강력한 업토버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업토버는 이제 남은 2주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또한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던 계속 넘지 못했던 마의벽, 이 확장세기 상단을 어제 이런 식으로 터치하면서 68K 부근을 시도하고 내려왔고, 어쨌든 간에 이 구간은 쉽지 않은 저항입니다. 터치를 해줬다는 거 의미 있고, 결국에 매물대는 두드리면 열린다. 다시금 오늘 눌려주나 했더니 또다시 양봉으로 시도를 하러 가면서 매물대를 충분히 소화해줄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전 고점 부근인 66.5K 부근만 잘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이 확장세기 상단 뚫는 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실제 파이어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 하단의 롱물량, 상단의 쇼물량 모두 지금 팽팽하게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의 강세 분위기를 보면 이 상단에 쌓여있는 쇼물량을 완벽하게 정리시켜버리면서 쭉 스퀴즈로 돌파해주는 흐름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파이어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처럼 처음에 굉장히 강했던 68K 매물대가 연해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다. 충분히 이 정도 매물대라면 한 번 더 시도해서 올려쳐줄 수 있는 자리고, 가장 중요한 갈색고래, 보라고래 모두 강력한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이 68K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차트 흐름 또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립토 시장의 최대 플레이어인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 ETF 전환 신청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코인 5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아발란체,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생각하기에 가장 견고하고 안정성 있는 라지캡이 이 5가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이런 ETF가 신청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알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진입과 접근성 확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에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카의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은 유일한 미국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인 EURC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67%를 점령하면서 서클의 EURC가 유럽을 완전히 장악해 나가고 있는 흐름, 그리고 이것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서클과 한몸인 코인베이스가 이러한 독점 구조를 주도하고 있고, 또 재밌는 사실은 바이낸스 또한 수수료가 없는 모델로 비유럽 사용자를 대상으로 미카 비준수 스테이블 코인을 홍보하고 있다. 완전히 코인베이스와는 상반된 움직임을 바이낸스가 가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거,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중국의 1위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 바이낸스 간의 크립토 시장 패권 전쟁도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한국투자공사도 굉장히 재미있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국내 정부는 원래 어떤 스탠스였습니까? 가상자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규제하고 거부하려고 했었는데, 최근 국민연금에 이어서 한국투자공사까지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매수하면서, 근데 말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가상자산 투자 목적 아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들의 말을 볼 게 아니라 행동을 보면 진짜 정답이 뭔지 알 수 있다라는 거. 한국투자공사부터 국민연금까지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 상품인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매수했다라는 거, 국내 정부도 알고 있는 겁니다. 향후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적인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심에 비트코인이 있다라는 거, 그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최근 제가 여러 알트코인들 흐름도 우리가 잘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체인 TVL 순위를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부동의 레이어2 1위였던 아비트럼을 최근 강조드렸던 베이스 체인이 역전을 하면서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인 베이스 생태계가 레이어1 전체 5위로 등극했고, 레이어2에서 1위 자리를 불과 출시된 지 1년 만에 차지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베이스 코인은 어떻게 사나요? 베이스는 지금 자체 토큰은 없다. 하지만 베이스
위에 구축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생태계에서 킬러 앱을 찾고 킬러 프로젝트를 만약에 잘 찾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알트코인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가 바로 베이스 생태계에 숨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수위 생태계 또한 한 달 동안 무려 51%의 TVL이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의 거래량 순위를 보면 지금 압도적으로 단연 솔라나가 주간 382%나 상승하면서 레이어 1에서 지금 엄청난 채택과 활성화 그리고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고, 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살아나고 강세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덱스 거래소의 위클리 체인지가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상황. 얼마나 지금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처지가 180도 다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프로토콜 또한 덱스 거래소에서도 전체 3위에 위치하면서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다시금 비트코인 역사적 신고점 갱신하고 페이지 2에 들어가서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분명 알트코인 시장도 살아날 것인데 어떤 생태계에 주목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면 비트코인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 역대 최저치를 찍으면서, 특히나 더 재밌는 거,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던 3월 달부터 더욱더 급격하게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는 많은 고래와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거나 수탁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엄청난 축적과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방증하듯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고래 들의 지갑의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고 3월달부터 거짐 7개월 동안 가격이 지지부진했지만 오히려 대형 고래들의 보유량은 우상향하면서 증가됐습니다. 즉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는 것, 온체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선물 시장의 펀딩 레이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강한 양수로 전환이 되면서 매수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과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가는 시발점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과거에도 펀딩 레이트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펀딩 레이트가 강하게 튀어오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도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던 것을 보았을 때 충분히 지금 자리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펀딩 레이트 흐름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개인들, 리테일 투자자들의 수요가 다시금 급증하고 있는데, 보통 약세 흐름을 끝내고 리테일들이 다시금 시장에 비트코인 상승한다 뭐다 뉴스 듣고 뛰어 들어갈 때, 그때 새로운 상승 파동을 시작해줬던 패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비트코인 망했다, 시즌 종료다 라고 하면서 떠났던 개인들이 다시금 또 시장에 슬금슬금 들어 올려는 것은 새로운 상승 파동의 시작임을 시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가격이 흔들리고 빠지고 있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들어왔고, 누군가는 가격이 싸질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서 개미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던진 물량을 잘 매집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나고 매집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시장을 들어 올리면서 본인들이 수익을 챙겨가는 그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매크로적인 크립토 개별 시장의 분위기 또한 어쨌든 새로운 2차 사이클의 시작점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VDD 바텀탑 데이터로 현재 지금 구간을 체크를 해보면 축적 페이즈 2 구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저항이 대략적으로 68K인데 만약에 축적 페이즈 저항 구간인 68K를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3월처럼 축적 페이즈 1 상단 구간을 터치할 수 있고, 이 구간의 가격은 무려 86K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즉 축적 페이지인 바로 이 68K 구간이자 이 확장 세계의 이 상단, 여기가 핵심 킬링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딱 돌파해 주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이클로 시작될 수 있는 이 기나긴 개미털기와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상승장의 피날레로 갈 수 있는 출발 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선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서 영래포와 재무부 TGA를 뺀 실제 시장에 풀려있는 순 유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순 유동성 같은 경우는 과거 비트코인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갔는데 지금 자리가 딱 어떤 자리입니까? 순 유동성이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빠지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 V자로 순 유동성도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도 다시금 67K를 시도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글로벌적인 유동성, 크립토 개별 시장의 유동성도 의미 있는 결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토버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캐천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과거의 사이클 2013년도를 제외하고 2017년, 2021년 사이클과 지금 사이클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과거 21년, 17년 사이클의 위치 그리고 현재 우리의 위치가 딱 이 자리입니다. 과거 사이클과 전혀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이대로 과거 사이클을 그대로 흘러간다면 후반전은 분명히 진행될 것이고 그 후반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